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제 뻔뻔 야구가 2주 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2주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야구가 없는 한 주였잖아요. 네. 네, 다소 조금 심심하기도 했고 또 날씨도 우중충한 가운데 조금 한 주가 좀 우울하지 않았나. 약간 날씨 탓도 있겠지만 서현 씨는 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휴가여가지고 아, 날씨랑 야구랑 상관없이 그쵸. 너무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다. 저희는 야구 쉴 때 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야구 쉬는 기간이 어떻게 네. 보면 반가운 기간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있었던 야구라면 올스타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올스타전이 있었는데요. 좀 KBO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재밌게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했던 올스타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몇 생각이 년째 들어요.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이게 그쵸. 예. 이게 옛날 미국도 옛말이 됐겠지만 뭐 그게 뭐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잖아요. 아, KBO. 그쵸. 그리고 일단 저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매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쵸.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진짜 별 중에 별이잖아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네네네. 진짜 이런 선수들이 일단 지역도 워낙 많고 팀도 너무 멀고 AL이랑 NL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뭐 커쇼랑 에런 저지랑 뭐 맞붙는다는 거 그런 모습이 네. 평생에 진짜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커쇼 맞아요. 대 커쇼 트라우드 이런 게 그런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KBO는 맨날 만나요. 그쵸. 예, 뭐 양현종 대 이승엽 이런 게 그냥 맨날 하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알던 사람들끼리 다 네. 모여갖고 거의 무슨 약간 동창회하는 느낌. 맞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라면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 나름 올스타 뽑힌 데에 대한 그 프라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프라이드를 그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 아무튼 이거를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냥 문화적인 차이겠죠. 예, 네. 그리고 좀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KBO 리그 올스타전은 올스타가 아니에요. 올스타에 있는 선수들이 네. 올스타가 아닌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유강남이나 임창규 같은 제가 LG 팬이지만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올스타전에 껴있다는 것 자체가 올스타가 아니라 진짜 그냥 구단 끼워 맞추기 그런 아, 그쵸. 느낌이라서 이제 영 별들의 전쟁이 아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공도 대충 던지고 막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투수들이 예. 좀 몸을 아끼는 모양새들이 좀 보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조금 살살 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수도 많이 났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올스타전의 의미가 좀 약간 무색하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메이저리그는 안 그랬잖아요. 아 그쵸. 슈어저는 막 평소보다 더 세게 던지면서 2이닝인가 던졌나요? 그리고 딱 내려오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어떤 타자가 와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러고 맞아요. 딱 하고 내려갔는데 그런 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한미일 모든 이제 야구가 올스타전을 치르면서 이제 올스타전이 막이 내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가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트레이드, 예, 네, 트레이드 활발합니다, 관련된 지금. 이런 소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떠오르고 있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와 친숙한 예, 다저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레이드와 관련해갖고 계속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많은 기대가 돼요. 과연 이 팀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얘가 여기 가면 딱인데. 그쵸? 예, 그럼 막 그런 게 딱 있잖아요. 조각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딱 생각만 하던 게 상상으로 딱 됐을 때 그런 맛의 야구로 보는 거죠. 그쵸. 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과 좀 먼 구단들은 과연 이 선수들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저 구단을 뜯어먹을까? 그렇죠. 이런 재미를 보는 예. 어떤 메이저리그의 맛은 있죠. 예, 여기 린생은 타이밍이라는 또 이 시청자분께서 네.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올스타전 투수가 130도 홈런 쳐먹고 이게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하는 맞아요. 게 제가 KBO 리그 올스타전을 안 본 때가 그때부터 안 봤어요. 5년 전이었나요? 그 황재균이 넥센에서 네. 롯데로 갔을 때 손승락 선수랑 마지막에 황재균이랑 이게 대결을 했었는데 9회 끝내기 상황에서 아, 기억나네요. 손승락이 맞아줬어요. 끝내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투수가 끝내기를 맞았는데 황재균한테 먼저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안겨 포옹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게 진짜 KBO 리그에서는 볼거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예, 어떻게 다른 팀 선수가 먼저 끝내기를 치는 선수한테 가서 안길 수가 있지? 이게 프로레슬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각본대로 움직이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투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동기부여가 없죠. 그냥 올스타면은 그냥 아 그래 내가 올스타에 뽑혔나 보구나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그냥 출전에 의의를 두는 것일 뿐. 좀 그에 대한 좀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프로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네는 올스타전을 2번을 해요. 예, 아 그렇더라고요. 네, 올스타전을 2번을 하고 예. 또 투수들이 거의 전력 투구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도 네. 어드밴티지가 뭐가 있나요? 여기는 어드밴티지가 따로 없고요. 아, 그런데도-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따로 네. 없는데 예전에 이제 일본 프로 같은 경우는 그 후지카와라는 예. 네, 그 마무리 투수가 있었는데 예. 이 투수는 자신이 올스타전에 보여준다고 나 무조건 패스볼만 던지겠다. 아. 타자단에서 선언을 했어요. 7세면 쳐봐. 그러면서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였죠. 152km, 153km 직구만 던져가지고 세 타자를 모두 잡았어요. 요런 어떤 요런 어떤 장면 같은 경우는 투수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 직구에 대한 그 패스트볼에 대한 자존심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런 건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면이 한편으로 없는 게 좀 KBO 무대는 좀 아쉽긴 예. 하죠. 아, 스케일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메이저리그에 리키 앤더슨이었나요? 네네네. 그 선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수들이 딱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하는데 올스타전에 참가해서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핸더슨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막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스케일도 크고 그런데 KBO는 뭐 맨날 만나서 한잔하고 막 하니까. 그쵸.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과연 언제 바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랑 전통이나 이런 거는 네.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KBO 리그도 조금 이제 열심히 이번 올스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종을 올려서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해준다면은 올스타전도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이제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는 후반기가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후반기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네.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10개의 구단이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지 한번 저희 딴에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아주 사사치 전망을 해봤어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조금 요 관련된 후반기 전망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인 의견이 예. 좀 다소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걸러가면서 이야기를 네. 조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같이 토론하고 논쟁해도 좋습니다. 아, 그쵸. 예, 저희 좋아합니다. 악플 좋아합니다. 아, 그쵸.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후반기 전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기아.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름다운 전반기를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아, 예. 우선 약점과 강점이 참 뚜렷했던 그런 1팀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펜 투수들이 이렇게 못 던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 있었나. 예. 참 이런 팀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이제 또 기아랑 메이저리그의 기아라고 불리는 팀이 있잖아요. 또 아, 그쵸. 워싱턴이라고. 네, 맞아요. 예, 선발이랑 타격은 그렇게 센데 불펜이 약한데 잘 나가는 둘 다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참 야구에서 그 페넌트 레이스에서 불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적은지, 아, 그쵸. 얼마나 미미한지 예, 느낄 수 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펜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 오히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갈수록 불펜의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이게 불펜이 없이도 생존하는 방법을 예. 기아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이 야구가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불펜이 필요 없어 보이다가도 이제 막상 또 단기전에 가면 불펜이 아, 그쵸. 아주 또 중요해지니까 맞아요. 야구 참 예. 그래서 후반기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쪼이는 그 상황이 오면 맞아요. 그래서 야구는 모르죠. 예. 우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공격력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앞서서 과연 기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봤는데 예. 우선 헥터, 양현종 이 두 명의 선발은 원투펀치는 완벽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뭐 정용훈이라든지 이제 또 임기영이 지금 불펜으로 던지고 있지만 임기영이 또 선발로 나서 되게 잘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 이제 후반기부터는 다시 또 선발로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아, 그런데 저는 네. 양현종 선수가 나올 때보다 네. 임기영 선수가 등판할 때가 더 안정감이 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같은 상대 팀으로 하면은. 네네네. 예. 그런 그 와중에 이제 패틴 선수가 약간 지금 딜레마에 좀 빠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틴 선수가 전반기는 그 4월부터 5월까지는 진짜 이 선수 꾸준하게 잘 던져주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갈수록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시즌 그 용병 지크. 누구였죠? 지크와 네.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아, 더 심합니다.
아, 현재 패틴이 네. KBO 리그 피안타율 전체 1위입니다. 아, 진짜요? 예, 피안타도 전체 최고 1위고 네.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승의 절호의 계기잖아요. 예. 2009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를 잡았는데 과연 패티를 후반기까지 안고 갈지 예. 그걸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버나디다는 거의 리그 최고 용병 타자로 적응을 했고 뭐 헥터는 뭐 이미 검증된 카드고 그러는 와중에 과연 패틴을 과연 김기태 감독 끝까지 안고 갈까? 김기태 감독 설향상 안고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도 지크를 끝까지 안고 갔단 말이에요. 그 모토가 올 시즌 기아의 모토가 동행이잖아요. 동행. 예, 김주찬도 그렇게 못하는데 데리고 가더니 맞아요. 결국 지금 살려놨고. 아, 예, 뭐좀 그렇다 보니까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용병 네. 교체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8월 15일까지였나요? 네,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좀 패틴이 한계를 보인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이제 불펜 해결책. 이 불펜 해결책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전반기 막판에는 임기영을 거의 필승조식으로 써가면서 예. 조금 불펜의 운영에 변화를 줬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또 이제 임기영을 다시 선발로 이제 투입하겠다는 김기태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고 과연 그 가운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 솔직히 말하면 전 방법은 딱히 없다고 봐요. 예. 지금 뭐 외부에서 어떤 트레이드를 통해서 예. 지금은 네. 이제 기아한테는 KBO 리그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절대 안 주죠. 그쵸. 어떤 팀이든. 예. 지금 모든 팀들이 뭐 7위권까지는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을 다 누려올 만한 맞아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는 기아한테 자기 팀의 불펜을 내준다 이런 거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외부에서 데려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내부에서 변화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제 전망에 이렇게 써놨지만 네. 윤성민 선수가 8월 초에 돌아와요. 맞아요. 윤성민 선수가 그나마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아마 지금은 보직은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일단 스프링 캠프랑 그런 걸 소화를 못했잖아요. 맞아요. 선발 몸이 안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불펜으로 등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관리를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성민 선수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쵸. 적어도 임창용 선수보다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야죠. 아무리 경험도 있고. 예. 근데 과연 윤성민 선수가 구속이 얼마나 나올지. 예. 지금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140도 겨우 넘어갈 만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직 구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상태고 과연 윤성민 선수가 몸 상태를 얼마나 끌어올려서 과연 불펜에 도움이 될지. 그래도 이제 김진우 선수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김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안 됩니다. 예. 일단 네. 불펜으로 쓰면 사기긴 한데 불펜으로 쓰기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사사구가 너무 많아서 터프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1점 차로 이긴 상황에서 김진우가 나온다? 상대팀에서 땡큐죠. 아, 그쵸. 예.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구속 조금 떨어진 한승엽 선수. 예, 그만한 땡큐가 네.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진우 선수 딱히 대안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예.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차라리 불펜은 버리고 좀 더 공격의 승부수를 이제 또 투입해서 그냥 때려잡자 예. 이런 모습으로 가느냐. 근데 진짜 너무 사기예요, 타선이 진짜. 맞아요. 그 카테고리를 봐도 홈런, 타율, 뭐 도루 이런 거 다 기아가 다 있어요. 한 3명씩 있어요. 한 3명씩. 그 중심 최우가 워낙 중심을 잘 잡아주고 예, 있으니까. 최영호가 다 껴있고 맞아요. 김선비님 9번 치고 있는데 3할 8푼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안지영 선수가 또 지금 일본에 등록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았는데 뭐 쉬어갈 만한 타자가 없다 보니까 예, 진짜로. 네, 과연 이 타격 페이스가 분명히 한 번쯤은 떨어지겠지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예. 전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과연 김주찬이 3할이 가능할까?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죠? 지금 2할 5푼, 6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가요? 이 올라간 페이스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1할 이상 올렸단 말이에요. 예, 한 2주 동안 그렇게 올리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과연 김주찬 선수가 3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이죠. 예, 이렇게 드라마틱한 한 명 있네요. 메이저리그에. 맥커친. 맥커친. 예,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좀 예. 반등하고 있긴 한데 예. 김주찬 같은 경우는 뭐 원래부터 클래스가 있던 타자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김주찬이 또 잘한다면 그만큼 기아의 공격력이 더 탄력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김주찬이 잘하면 기아 타선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속에서 저는 이렇게 전망을 적어봤습니다.
트레이드 한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기아한테는 안 팔 것 같아요. 어떤 팀도. 네, 그리고 딱히 KBO에서 이런 시기에 트레이드가 많았던 경우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서로의 필요 충분 그 조건을 만족했던 트레이드는 2011년에 LG랑 넥센이었던 것 같아요. 박병호랑 송신영 포함된 그 트레이드. 그거 외에는 딱 전력에 도움될 만한 그런 트레이드는 크게 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좀 이런 면에서 좀 메이저리가 재밌죠. 예. 트레이드 한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해도 이게 왠지 중위권 팀들끼리 서로 맞아요. 롯데랑 LG 막 최준석이랑 막 투수 불펜 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서로에게 예. 계륵인 존재들을 예. 이제 좀 필요 충분한 서로의 이제 이제 좀 입장이 맞는 팀들끼리만 할 것 같지. 그리고 기아가 김기태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이기 때문에 네, 최원준 이런 자원들이 가장 이제 타 팀들이 긁어볼 만한 자원인데 맞아요. 절대로 안 준대요. 음, 무슨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챔피언스필드 불날 일 있냐 네네. 그 정도로 아. 워딩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예, 저도 LG가 트레이드를 하면 LG에서 나오지 않을까. LG 혹은 롯데 LG가 가장 탐난 자원들이 많죠. 서로 좀 LG를 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정식이다. 먹을 건 많은데 네. 메뉴는 없다. 이게 주 메뉴는 없다. 음. 그 정도로 좀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만고만한데 되게 좀 탐나는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같은 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카드만 맞으면 해볼 만도 한데 음. LG가 또 트레이드로 대인 게 많아서 아, 그쵸. 예,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전망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예, 무난히 1위는 할 것 같죠, 계속. 아, 지금 적수가 안 보여요. 예, 맞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 적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NC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떨어졌죠. 그쵸. 예, 기아가 떨어진 건 아닌데 아, 우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아가 이렇게 성큼성큼 가버렸죠. 우선 맨심마저 털린 마당에 예, 네, 딱히 적수가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기아는 예.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또 NC 얘기도 예, 바로 기아는 이 넘어갈게요. 정도로 그냥 1위. 예. 아, 그쵸. 이번에 한번 서영 씨 먼저 한번 예. 해봐요. NC는 뭐 저도 NC는 기아 1위, NC 2위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대로 쭉 갈 것 같은데 네, 지난해처럼 그대로 쭉 갈 것 같아요. 근데 박성민이 살아나야 됩니다. 맞아요. 안 그러면은 저는 NC는 3위권 SK나 넥센한테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박성민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쵸. 예, 올 시즌 이게 뭔가 부상도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선관이 아예 무너졌더라고요. 안 나가야 될 공에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맨시비랑 스크럭스가 다음 주쯤이면 이제 완벽히 합류를 한다고 해요. 네. 예. 그 김경문 감독은 NC는 아예 이 외국인 친구들한테 전권을 부여합니다. 저번 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십이 5회 2사까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네. 아웃카드를 하나만 더 잡으면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맨십이 직접 덕아웃에 사인을 해요. 교체해달라고. 그날 맨십이 복귀 전이었는데 89에서 85구까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 네. 딱 채우니까 승리 이런 거 외국인이니까 네. 옵션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맨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사인을 내더라고요. 아, 예, 그걸 보고 김경문은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 예, 거죠. 해주고. 스크럭스도 지금 1군에 동행을 했는데 자기가 아직 달리기를 못하겠다. 네. 시간 달라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NC는 확실히 좀 선진야구. 장기적인 측면에서 팀을 예. 바라보는 거죠. 메이저리그식이잖아요. 아, 그쵸. 그거 보면서 예, 여기는 괜히 빨리 이렇게 올라온 팀이 아니다. 선진 야구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히 2위. 그쵸. 예, 지난해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NC 같은 경우는 뭐 나성범도 있고. 예, 기존- 너무 잘해요 나성범. 네, 이 기존에 있는 이제 타자들이 기본적으로 잘 친 타자들이 많지만 예, 이 팀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는 투수력이죠. 맞습니다. 네, 불펜진이 워낙에 어떻게 보면 리그 최고 수준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용병 원투펀치가 거의 완벽하고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국내 선발진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이제학은 뭐 이제 거의 기대를 저버려야 될 수준이고 뭐 구창모라든지 장현식, 최금강, 자원 약간 LG 타자 쪽 같아요. 아, 한정식 탐나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또 꺼낼 카드는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꼭 매번 저희가 파워랭킹 할 때마다 예. 한 주 잘했으면은 그 다음 주는 꼭 워스트돼 있고. 네, 폭망하는. 예. 요런 게- 베스트돼 있다가 워스트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국내 선발진에서 좀 해결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죠.
트레이드 마감 기한이 7월 30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7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네, 있어요.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외국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 8월 15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도 교체는 할 수 있는데 8월 15일 이후로 교체된 외국인은 포스트 시즌에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 네, 그 부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NC의 키 플레이어는 박민호와 박성민이다. 그쵸.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지금 올 시즌 부상이라는 예. 그런 어떤 암초를 이제 겪고 나서 조금 NC가 공격력에서 좀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물론 나성범이 잘해주고 있지만. 이상호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맞아요. 이종욱 선수도 뜬금없이 이제 FA 돼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NC가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이제 기존에 좀 연봉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좀 붙박이를 해주던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기아를 조금은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NC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뭐 굳이 예. 잘한 팀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뒤에 갈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중위권 네, 그쵸. 중위권 팀들. 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또이또이한 팀들이 있잖아요. 예. 뭐 SK 같은 경우도 뭐 3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기도 장단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예. 우선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급 홈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확실한 팀 컬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타율은 버리고 팀 타율이 꼴찌입니다. 맞아요. 예,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조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꼴찌를 그러니까 출루와 오로지 팀 어떤 그런 장타 위주의 그런 팀 컬러가 확실한 편인데 OPS가 8이 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신기해요. 네, 진짜 SK스러운 경기를 했던 게 지지난주에 있었던 박세용이랑 홈런을 3개인가 4개인가 쳤었나요? 네, 다솔로 홈런이었던. 다솔로 홈런으로. 네, 네. 진짜 SK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한 팀 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SK가 우선 용병을 먼저 한번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워스에서 이제 로맥으로 바꿨는데 로맥이 서서히 그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뽀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형적인 수비형 용병. 예. 모든 포지션 커버가 가능하지만 진짜 삼진 아니면은 홈런인데 홈런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예, 처음 한 2주까지만 해도 왜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냐. 맞아요. 이순철 해설위원도 막 그러고 저희도 막 대박이다. 예, 막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 올만해요. 예. 그런 저거. 근데 심지어 또 트리플 A에서는 잘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서 오히려 더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SK가 용병 교체 카드가 하나가 더 나왔잖아요. 예. 전 과연 이거를 쓸지 안 쓸지 과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도 약간 포스트 시즌에 나가면은 이게 SK가 저는 이제 제 전망에 보시면은 이제 박종훈의 후반기는 이렇게 해놓고 투수진에 저는 약간 투수진에도 켈리 외에는 딱히 그렇게만 믿을 만한 게 없어서 로맥을 또 한번 타자를 바꾸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로맥을 제가 알기로는 1군을 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로맥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다음 1군 등록할 때가 거의 로맥에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 그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SK팬 입장에서 거의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게 힐만 감독이 우선 직접 자기가 데려온 용병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 마지막 등판에서 8이닝 1실점인가? 호투를 네, 호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참 애매하긴 하지만 좀 세든의 느낌이 나지만 바꾸기는 참 애매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SK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선발진보다 불펜에 있죠. 맞습니다. 네, 고정 마무리가 이제 피콜로. 예. 네, 박정배가 선수가 그나마 잘해주고 있지만 마무리라고 보기엔 아직은 어렵고 오히려 중간에 나오는 게 더 잘 던져요. 그리고 SK 팬들도 편하고요. 맞아요. 그때가. 서진용이 나올 때 제일 불안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주환이라든지 뭐 박희수를 계속 뭐 서로를 8구에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둘 다 불안해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런 불안한 개수진을 어떻게 해결할지 서진용한테는 꾸준히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털려도. 예. 네. 점 찍어놓은 게 컸나 봐요. 예. 스프링 캠프에서 얼마나 잘 보였길래 감독한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느낌이 예. 약간 메이저리그 따지면 세인트루스 로젠탈. 아. 네, 구위는 확실한데. 근데 그 결정적 이때 홈런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문학을 써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볼 때 TV 채널 바꿀 때마다 공이 너무 깨끗해요. 예, 홈런 맞아가지고. 네, 구속 나오는데 공이 너무 깨끗해서. 멘탈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SK 입장에서 후반기가 좀 기대가 되는 게 힐만 감독이 거의 토탈야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조금 유동적으로 선발 로테이션도 운영을 하고 있고 타자들을 거의 그 일본 로스터에 등록되어 있는 타자들을 거의 한 경기 있을 때마다 다 내보내는 예, 그런 식으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조금
타자들이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후반기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좀 3위 자리를 붙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아, 저는 이제 또 주목해야만 했던 게 한동민. 진짜 보배예요. FA 80억짜리 선수가 굴러들어왔습니다. 그냥. 아. 예, 진짜 80억이 뭡니까? 100억짜리지 이 페이스면. 진작에 후반기에 잘하면 예. MVP까지도 노려볼 만한. 예, 맞습니다. 네. 충분하죠, 진짜. 한동민이랑 추정이 나란히 40홈런 100타점 페이스예요, 지금. 그쵸. 진짜 대단합니다. 예. 아, 그리고 박종훈의 후반기는 전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박종훈 선수가 지금 평균 실점이 3.84거든요. 네. 승수도 8승인가 뭐 그랬던 거고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박종훈 선수가 기록을 보면 깜짝 놀라. 이게 이렇게 좋았나? 이 정도로 맞아요. 아직도 불안해요. 여전히. 예, 매번 볼 때마다 불안하죠. 볼넷도 많고 네. 땅볼 투수 치고는 홈런도 꽤 있는 편이고 그래서 보니까 FIP가 5.66이더라고요. 네. 야구계 정설이잖아요. FIP가 높은 투수들은 결국 수렴하게 회귀를 하게 돼 있어요. 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 간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의 2점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이냐. 뭐 저희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과연 박종훈의 후반기 그리고 또 이제 박종훈뿐만 아니라 문승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문승원이 올해 좀 투구에 눈을 떴다고는 하는데 예. 아무래도 풀타임 첫 시즌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네. QS만 해줘도 감지적진 투수. 맞아요. 네. 윤희상도 불안하고요. 윤희상도 기복이 불안해요. 좀 심해요. 포크볼이 안 긁히는 날은 네, 맞아요. 배팅볼이라서. LG전 때 보여줬죠. 예. 켈리를 보조할 만한 친구들을 빨리 다이아몬드가 살아나던 박종호 선수가 네. 이 페이스를 유지해주던 해가지고 포스트 시즌을 생각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이 정도. 그렇죠. 솔직히 2군에서는 지금 기대할 만한 투수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예. 뭐 이번엔 뭐 2군 올스타 MVP가 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최민재 나는데 선수였나요? 네, 아무튼 하지만 아직 1군 기량은 아니고요. 좀 이럴 때일수록 아쉬운 건 뭐 김광현의 공백이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는 김광현이 없는데도 네. 아주 잘해주고 있죠. 이 정도. 맞아요. 예. 기대 이상이에요. 우선 100점 만점 중에 110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일하게 감독이 칭찬을 받는 팀이 아닌가. 진짜 유일하게. 네, 올 시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SK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저는 3위 자리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한 번 정도 페이스가 떨어진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예. 네, 과연 힐만 감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맞습니다. 그냥 팬으로서 그냥 지켜볼 뿐이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넥센. 넥센은 연결 감독 없이도 플러스 5를 하면서 지난해는 뭐 물론 플러스 12이긴 했는데 네. 순위는 지난해가 3위, 올 시즌이 4위. 그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브리검이랑 데니돈 그리고 베네켄까지 요새 네. 최근에 잘해주고 있지만 맞아요. 외국인들이 완전 똥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장정수 감독이 꽤 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용병이 거의 돈을 안 썼잖아요. 예. 이제 오설리반이 좀 망해가지고 예. 어쩔 수 없긴 했는데 우선 넥센을 보면은 굳이 감독이 없어도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는 예.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런 맞습니다. 냄새가. 이게 저는 그래서 연경호 감독이 딱 잘렸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내년에 FA 여기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 없었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장석 발이었냐, 네. 연경호 발이었냐 한번 기대를 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점점 이게 이장석의 능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장석이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죠. 예. 뭐 그에 뭐 좀 약간 나쁜 짓들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네, 이런 어떤 구단을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능력이 있는 걸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병이에요. 맞습니다. 네, 베네켄은 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잘해더라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데니돈. 예. 지금 넥센이 지금 데니돈은 방출을 해도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을 만큼 다들 팬들이 한 목소리더라고요. 돈 고홈. 돈 고홈. 네. 그쵸. 중간에 T가 없어요. 돈트 고홈이 아니고 돈 빨리 집에 가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쯤 무너질지가 지금 되게 애매한데 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생각인데 네. 넷비셜입니다. 네. 윤성민을 트레이드 시켰잖아요. 맞아요. 헐값에. 네. 중간에 무조건 현금이 껴있어요. 그쵸. 현금을 받았잖아요. KT한테. 그 현금으로 이제 데니돈 대체자를 사오는 거죠. 이장수의 큰 그림.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네. 어차피, 그쵸. 그리고 또 넥센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좀 전반기 때 좀 지켜볼 만했던 부분이 이정우.
아, 네. 이정은 대박이었죠. 이정우가 대박이 우선 너무 활약을 잘해주다 보니까 특유의 그런 똑딱스러운 그런 야구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넥센이 잘 풀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하지만 용병들이 부진한 가운데 좀 국내 선발진들도 그렇게 인상적이진 못했어요. 아, 시즌 초반에 비하면 많이 얻어맞았죠. 맞아요. 신재영도 서서히 조금 기복을 보였고 예, 금민철이 좀 깜짝 등장하는가 싶더니만 또 한번 흔들렸고요. 예, 역시나였죠. 그래서 이제 넥센 같은 경우는 지금 한현희와 조상우가 어떻게 복귀하느냐가 저는 후반기 관건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불펜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경석 감독이. 하지만 이게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결국엔 과연 선발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줘야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좀 투수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에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결국에는 국내 선발진들이 용병들의 공백까지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좀 한현희와 조상우가 후반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넥센의 올 시즌 조금 행보가 좀 달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 지난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선발진들이 많이 아쉬웠죠. 맞아요. 예, 신재영 선수가 너무 못해줬고 여기 지금 김영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원태가 올 시즌 초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 투심원데 네, 투심이 그냥 읽히면서 그쵸. 얻어맞으면서 배팅보 투수가 됐는데 최원태 선수가 잘 쉬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예, 후반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넥센 같은 경우는 좀 자원은 많은 상황이니까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장정석 감독이 솔직히 말하면 장정석 감독 능력에는 아직 의문이 들긴 한데요.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넥센은 지금 이제 5위권 안에 들어있는 기아, NC, SK, 넥센, 두산 중에 네, 넥센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윤성민 선수가 나간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윤성민 선수가 나가고 돌아온 자원들 들어온 자원들. 누구였죠 이름이?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뚱뚱한 KT에서 온 자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갑자기 나네. 지금 이름이 예.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가 그 친구도 네, 어쨌든 뭐 직전감 넥센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직전감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넥센이 떨어져 나간다면 넥센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두산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투수력이 불안한 팀은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타격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수비가 그렇게 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쵸. 대체 자원이 지금 임병수 선수였나요? 나갔죠 아예. 네, 수술 맞아요. 받으면서. 네. 대체 자원이 조금 많이 빈약해요 또. 부상이 당하면은 고종호 선수나 이 친구들이 한번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그게 공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불안 요소가 있는 넥센 이야기까지 한번 저희가 해봤고요. 예. 자, 다음 이제 5위는 아마 두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WBC 후유증을 너무 크게 겪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이런 전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뭔가 한 단계 낮아진 느낌. 네, 뭐 장원준, 유희관, 니퍼트 이 세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니퍼트가 올해 너무 생각보다 부진한 데다가 유희관 선수는 뭐 이제 거의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거의 네. 그냥 약간 저기 메이저리그의 바톨로 콜론 리빌딩 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점수 아무렇게나 실점해도 되니까 이닝만 먹어라. 아, 그쵸. 예. 뭐 5인 6실점해도 되니까 5회마다 채우고 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존경했거든요, 유희관 선수. 아, 맞아요. 전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약간 이닝 히터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올해는 너무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요. 두산 같은 경우는 뭔가 강하면서도 좀 뭔가 안 풀렸던 전반기가 아니었나 싶고 예, 특히 가장 아쉬웠던 건 뭐 양의지 선수, 민병헌 선수 부상이죠.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화수분야고 이렇다 하더라도 핵심이 빠지면은 뭐 이 공백을 100% 메우기가 쉽지 않기 예, 때문에 주변수랑 포수자 센터라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 공백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예, 저는 근데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민병헌, 양의지 뭐 이런 타자들에서 공백보다 네, 보우den이랑 정재훈의 공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쵸. 올 시즌 두산의 문제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타자 쪽은 솔직히 풍족했잖아요. 예, 돈 많은 애들한테 돈 10,000원 뺏는 거랑 네. 돈 없는 투수진에서 10,000원, 1,000원 뺏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이닝에 둘이 없어지니까 너무 이게 유희관도 억지로 이닝 많이 먹으려다 보니까 그것도 좀 컸고 그쵸. 예, 2연승은 그대로인데 정재훈 역할까지 해보려니까 안 되죠. 예,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팀의 탈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김태형 감독 좀 혹사 논란까지 있더라고요. 예. 뭐 김성배라든지 김승이랑 쓰는 투수들만 쓰니까 또 그렇다고 그 선수들이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산은 좀 탈도 좀 모처럼 몇 년 만에 탈이 많았던 그런 전반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었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부상자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요게 이제 두산이 향후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양은지랑 민명 선수가 퓨처스에 재합류를 했고 네. 7월 초 이제 빠르면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두산이 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SK와 넥센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디퍼트가 좀 걱정이 되는데, 디퍼트가 거의 4, 5월 등판을 하면서도 투수 거의 110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 후유증이 이제야 들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전 그래서 과연 후반기에 디퍼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두산이 이 우승 진짜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디퍼트는 진짜 단기전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투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디퍼트 선수를 관리해줄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두산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 조금 저희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좀 약간 지금까지 했던 팀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팀들인데 좀 할 얘기가 없었던 팀들. 칭찬 얘기 그쵸. 밖에 없었는데 이 팀들은 문제점이 많아요. 슬슬. 안전적으로 네. 맞아요. 이제 이 팀들 한번 살펴볼 텐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이제 서윤 씨랑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 허프. 네, 확실한 어떤 스토프를 가진 에이스가 이탈했습니다. 먹튀예요, 거의. 이 친구. 그렇죠. 올 시즌은 먹튀예요. 예, 진짜. 제가 LG 팬인데 네. 말씀드립니다, 미리. 제가 아주 LG 오랜 팬인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햄스트링인가요? 예, 햄스트링. 공에 폭투가 나가지고 네. 유강남 선수가 그 폭투를 했다가 포일이죠, 포일. 그걸 그쵸. 했다가 못 쳐다가지고 허프가 대신 뛰어가다가 당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허프가 좀 크고 올 시즌 좀 류재욱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류재욱 선수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네. 원래 저런 선수입니다. 근데 류재욱은 매년 후반기에 강했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 좀 기대가 작년에 전반기 이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못했어요. 진짜 제발 네. 방출시키길 바랬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예, 근데 작년에도 후반기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저 사전 전망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원래 슬로우 스타터 친구들이 있었어요. 류재국이랑 오지환. 네. 친구들이 원래 슬로우 스타터고, 그리고 후반기에 이제 임정호랑 히메네스가 복귀를 합니다. 히메네스는 복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임전 선수는 이제 퓨처스 리그에도 아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펜 피칭을 했거든요. 맞아요. 윤지영 선수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죠. 임정호 선수는 잘 던지든 못 던지든 어떻게든 패전조를 하든 뭐 큰 도움이 되겠죠. 그쵸. 우선 검증이 된 마무리니까 지난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서윤 씨도 얘기했지만 과연 히메네즈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지난해 히메네즈가 후반기에 진짜 완전 퇴물이었거든요. 그쵸. 진짜 너무 민폐덩어리였는데 또 올해는 전반기도 올 그다지 전반기부터 민폐덩어리여가지고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고, 심지어 2군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LG 같은 경우는 용병의 카드를 좀 타사 쪽에 한번 투자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죠. 네. 이게 저 올해 LG가 진짜 잘할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성적도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서 놀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뭔가 하나하나가 아다리가 안 맞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조금 변화를 줄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예. 이런 변화는 내부적인 측면보다 좀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도모하는 게. 모든 팬들이 원하고 있는데 네. 아 한 분만 모르네요. 이게 윤성민도 진짜 그쵸. 너무 아쉬웠어요. LG 팬의 입장으로서. 이게 저 정도 대가면은 솔직히 넥센에 또 그 친구 이름 기억 안 나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 받아올 거면은 네네네. LG에서 차라리 최동환 이런 친구랑 1대1 김지용이랑 1대1 해도 차라리 넥센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김지웅을 줬으면 더 좋겠죠. 둘 다. 왜냐면 윤성민은 또 잠실을 경험해본 친구잖아요. 그쵸. 그리고 LG가 지금 가장 필요한 자원이 1루 3루잖아요. 윤성민이 1루 3루가 되고 맞아요. 딱 히메네스 자리인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심지어 또 황재균도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그 기사가 네. 떴을 때 분명히 한번 찔러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나가리 됐으니까. 그쵸. 어쨌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양석환이라는 전반기에 아주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WRC 플러스는 109.4로 아주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득점권 타율이 3할 9푼입니다. 아, 네. 지금 현재 97타점 페이스거든요. 네. 이게 10 조인성 이후로 첫 100타점 페이스예요. 아, LG 네. 아, 타점에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성 선수가 워낙 수비도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를 하게 하더라고요. 후반기에 LG가 지난 4년 중에 3년간 후반기에 다치고 올라섰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후반기 그나마 조금 뭐 넥센이나 두산 같은 친구들을 조금 위협할 만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LG에서 조금 아쉬운 선수가 이제 임창규 선수인데, 예. 제가 이제 원래 KBO 야구를 저는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임창규 선수를 저번에 SK 등판할 때 봤었거든요. 변화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패스트볼을 약간 원래 패스트볼을 진짜 주구장창 던지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네. 팔 각도를 내렸어요. 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투심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구속을 포기를 했죠. 거의 체인지업만 던지던데요. 예, 구속을 포기하고 네. 이제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로 이렇게 딱 이상훈 원장이랑 수련을 받고 왔거든요. 네. 예, 그 이후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1분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근데 저는 그게 좀 한계가 드러났다고 봐서, 네. 지금 임창규 선수의 커맨드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변화만 주면은 다시 한번 좀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생각을 뭐 해서. 적응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LG가 좀 치고 올라가려면은 결국 국내 선발진들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임창규 선수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적어봤지만 양상문 감독이 좀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게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이. LG 감독이. 왜냐면은 이게 맨날 까이잖아요. 아, 그쵸. 근데 최근에 작전을 걸어서 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작전을 안 걸고 안 한두 걸어서. 달 정도는 냅뒀어요. 네네네. 냅두니까 병살 신기록 세울 뻔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아, 병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최근에는 뭐 도리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음. 저는 여기에는 그냥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창의적으로 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된다. 장타를 못 치는 팀이 한계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아무래도 좀 솔직히 클러치 히터 예. 이런 게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과연 LG가 해결해 나갈지 보는 것도 후반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LG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이제 또 다음 답답한 팀. 예. 네. 어느 답답한 팀인지 롯데. 그쵸, 롯데. 예. 롯데는 거의 전 국민 팬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보면은 막 네. 뭐 저런 자원으로 이거밖에 못하는 팀 중 1위. 그러니까요. 가장 감독이 욕을 먹는 구단 중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감독도 못해요. 못해요. 예, 진짜 못하는 게 티가 나는 감독이 롯데랑 삼성. 예. 네, 이 두 팀은 조금 심각하긴 한데, 아무래도 롯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용병을 바꿨잖아요. 예, 이번에. 맞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린드블럼 선수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린드블럼이 과연 제 몫을 해줄지 못해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롯데가 그 언론에 이제 소문을 낼 때부터 에이스급 용병을 데려오겠다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린드블럼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자원이 없었으면은 그쵸. 에디튼 같은데 또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4점대 남은 기간 한 5승은 거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린드블럼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린드블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페이스북 컨텐츠를 만들면서 좀 봤는데, 린드블럼 선수가 이번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한번 등판했었잖아요. 피츠버그에서. 예. 솔직히 말하면 되게 못 던졌어요. 맞습니다. 되게 못 던졌고 메이저리그에서는 못 던졌고 마이너리그에서 솔직히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마이너리그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4점대 네, 4점대 기록을 찍었는데 심지어 또 17경기 등판해서 선발로 등판한 경기는 4경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 통틀어서 소화한 이닝이 50이닝이 안 돼요. 이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이 관점이 차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깨를 좀 쉰 부분. 그쵸. 구속은 꽤 나오거든요. 구속은 한 147, 148 평소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KBO 리그라면은 어느 정도 린드블럼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준 건 있으니까 구속만 잘 나와주면 제 몫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선발로 올 시즌 거의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린드블럼이 근데 처음 KBO 리그 올 때도 불펜으로 뛰도 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강민호랑 네네. 막 인스타에 웰컴백 하면서 진짜 친화력이 최고였대요. 린드블럼이. 아. 예. 그러면 린드블럼도 들어가죠. 예, 한국을 너무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그렇죠. 같다. 적응에 문제가 없고 이미 검증됐잖아요. 1년차 때는 워낙에 잘 던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린드블럼 선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대호 선수가 조금 타선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잘해주곤 있긴 한데 150억이라는 어떤 연봉 이제 턱없이 부족해. 돈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느낌. 최영호가 100억인데. 그러니까요. 예, 최영호의 진짜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롯데 팬들이 이대호 선수를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김태균스러운 느낌. 거의 무슨 덩치 큰 선수가 안타를 치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맞습니다. 네, 이런 느낌을 지금 이대호 선수가 전반기에 보여줬다면 후반기 때는 장타를 좀 더 쳐줘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롯데에서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예, 타선보다도 타선 걱정은 안 합니다. 아, 그쵸. 롯데 타선은 걱정은 안 하는데 첫 줄에 보여주시다시피 세이브가 15개인데 블론 세이브가 15개입니다. 롯데가. 저는 뭐 최다 같은데요. 네, 10개 이게 진짜 부담하는데. 이게 블론이 15개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또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현질 2명 해왔고 족발듀 2명 사왔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장시환까지 데리고 왔고 네. 이름값으로 보면 그렇게 진짜 나쁘지 않은 팀인데 너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일단 근데 저기서 또 새롭게 수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롯데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우선 그것 네, 후반기 되면은 더 힘들어질 텐데 네. 더 타이트한 상황이 많아질 거고 더 이제 승리의 1승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기 때문에 후반기가 되면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승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점점. 네. 그래도 조한우 감독이 약간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관리를 잘 안 해주거든요. 아. 원래는 작년까지는 관리를 잘 해줬는데 올해는 딱히 그것도 관리 연틀이라 그랬는데 아, 네. 올해는 관리도 딱히 조금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네, 저도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롯데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 이유가 네, 조원우. 예. 네, 요거 하나라면은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감독의 역량으로서 분명히 한계가 드러난 감독인데 마운드도 박세용이 7월 들어서 많이 지친 모습을 좀 보였죠. 네. 예, QS도 간신히 해줄 정도로 피홈런이 6월 달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한 번 이제 혈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피홈런을 주구장창 허용하면서 그쵸. 다소 그럼,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럼 좀 로테이션이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원래 사실 롯데 팬들 지금 성적 기대 안 하는 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네. 박세용 하나 보고 좀 그런 맛으로 그냥 관리를 해주는 게 좀 더 나았다고 보는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박세용은 지금 벌써 이제 2군에 내렸죠. 그쵸. 잘하든 말든 버드치 리스트 관리하면서 아니면은 등판 일을 6일 간격으로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죠. KBO 리그는 감독의 목숨이 워낙 짧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리빌딩 이런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냥 끌쓸 것 같아요, 박세용. 아무튼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할 가능성, 포스트시즌 진출할 가능성은 저는 좀 극히 심각해 낮다고 보입니다. 예. 저희들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팀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이고. 예. 하나. 우선 이용규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제 국내 선수 자원은 거의 타선은 거의 풀라인업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또 조만간 오간도와 비아누에바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전 오간도 선수 들어올 때부터 이 선수가 과연 몸이 건강히 버틸 수 있을까? 아직 피칭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의문이 들었는데 역시나는 역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간도 선수가 기대만큼 못해주는 게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비아누에바 선수 돌아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아요. 예. 근데 승훈이 너무 안 따라줘서 그쵸. 예. 그리고 하나가 이제 또 좀 성적은 안 나오긴 해도 이종훈 감독으로 바뀌면서 조금 투수 운영이라든지 조금 어떤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약간 납득이 가죠. 그쵸. 예. 납득이 가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대가 돼요. 분명 이런 어느 정도 계속 좀 납득이 되는 운영을 하면은 하나 전력은 전력상 좋으니까. 네, 조금 치고 나가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 분위기도 조심스러운- 잘 타는 팀이다 보니까. 네,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관건은 이제 용병 2명,
그리고 이제 선발진. 선발진 지금 너무 다 부진하죠. 예, 이게 제가 전망이 KT랑 이게 바뀌었는데 제가 네. 저가 예상한 거는 선발 퀄리티 스타트 횟수가 올 시즌 하나가 80경기를 넘기는데 26개밖에 안 돼요.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아, 네. 예, 기아가 40개가 넘었는데 48개로 알고 있네 제가 알기로 1위로. 하나가 26개밖에 안 되거든요. 토종 에이스가 비아누에바랑 오간도 다음에 WR이 높은 선발이 배영수입니다. 37살 배영수. 배영수 평균 수점이 5.46밖에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상군 감독 대행이 뭐라고 했냐면은 후반기에는 투수진을 좀 개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송은범이다. 아직도 이 정도에서 놀고 있는 게 하나의 한계. 참 이게 진짜 근데 네. 제가 이제 SK들 송은범도 봤지만 감독들이 그 짱짱한 구위에 대한 그 매력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 타자들은 치기 쉽다 그러는데 감독들은 와씨 이 공 너무 좋은데. 여전히 그렇다고요. 네. 선수들이 봐도 불펜에서 본 최고 사이영 수준은 송은범이다. 불펜에서 경기 시작 전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운드에서는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들이 저희는 팬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감독들 입장에서는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예. 과연 이종훈 감독 어떤 변화를 줄지. 그래도 이제 김성 감독이 이제 물러난 이후에 재빠르게 어떻게 보면 팀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기대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종훈 에디터와는 다르게 힘들 것 같아요. 예. 5위 안에 들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촉피셜이 왔습니다. 예. 네, 5위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쉽지 않다고 하는데, 불꽃을 태우면서. 그쵸. 왠지 이번 하나라면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아무튼 하나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다음은 삼성. 삼성부터는 저는 약간 갭이 좀 있다고 봐요. 여기는 뭐, 예, 포스트 시즌은 이제 조금 그쵸. 힘들다고 보면, 왜냐면은 이제 저를 보시면은 첫 줄에 5위 두산과 10경기 차거든요. 마지노선 5위. 근데 KT와 5.5경기 차입니다. 꼴찌 KT랑. 꼴찌가 훨씬 가까워요. 근데 그렇다고 삼성이 후반기에 막 치고 올라갈 만한 전력이 아니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둘째 줄에 보시면은 저게 무슨 거냐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우규민 더하기 이원석이 네. 올 시즌 그 WAR인가요? 삼성이 사온 FA로 사온 네, 친구들입니다. 네네. 현질을 해온 친구들이 WAR이 마이너스 0.37 더하기 0.70으로 0.33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보상 선수들인데 0.75로 더 높습니다. 진짜 역대급 뻘짓이죠. 수행하는 돈지랄. 예, 진짜 돈을 헛되이 썼다. 그쵸. 예, 차라리 잘못 가면 그냥 차우찬한테 그 돈 다 몰빵을 하던가. 맞습니다. 차우찬 올해 지금 커리어하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평균 자책점 전체 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3.07로. 탈삼진 전체 2위인가 그러고 잘해주고 있는데 예. 진짜 프런트의 방향이 약간 메이저리그식으로 뭐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진짜 이거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과.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레전드, 우리 이승엽 선수가 어떻게 은퇴하느냐. 요게 아무래도 좀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야구 역사를 통틀어 전 최고의 타자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역대급 넘버원이죠. 네, 이게 올타임 넘버원이죠. 네, 전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본 게 뭐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건 안 했건 뭐 큰 리그에서 검증이 됐건 안 됐건 우선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선 국제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 이런 닉네임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잘했고 홈런 인성도까지. 그쵸, 멘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대 최고의 선수가 이런 좀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만 조금 삼성 선수들이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전드한테 꽃길만 걷자 좀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때 있었잖아요. 기아한테 처참하게 발린 날. 네. 이승엽 선수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과연 은퇴하는 선수가 지어야 할 표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의문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삼성 선수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조원호 감독과 더불어 투탑 김한수 감독은 류중일 감독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삼성 팬들의 후문이 있습니다.
무툴이죠, 무툴. 양상문 감독은 아쉬운 면이 있어도 네, 확실히 투수 쪽은 진짜 최고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김한수 감독이나 조원호 감독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진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 예. 네. 진짜 차라리 선수들이 그냥 모여갖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더 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삼성의 현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아무튼 삼성 얘기도 한번 이렇게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은 좀 암울하긴 하지만 이제 KT. 네, 이렇게 이제 피님께서 좀 수정을 해주셨는데, 예. 우선 KT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볼만한 선수들도 딱히 없고, 근데 진짜 김준호 감독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쵸. 막상 보면 지난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투자를 안 해주니까 뭐 방법이 없죠. 예, 근데 약간 성장도 더디고 그쵸. 성적도 놓쳤고 거기다가 베테랑들이 이제 기량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 그쵸. 아무래도 좀 올 시즌 이진영, 뭐 유한준, 박경수 이런 선수들이 다 부진하잖아요. 장성호까지 못해주잖아요. 네, 기대만큼 부진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은 뭐 유망주라도 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뭐 안 터져요. 정성곤, 엄상백, 그쵸. 주건, 주건은 조목은 주건 너무 부진하고, 예. 그나마 그러다 좀 보니까 기대를 가지는 게 이제 고영표 정도인데, 고영표도 많이 털렸죠. 지금 5점대인가 그런데. 그러니까요. 근데 척박한 타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척박하냐면은 진짜 NC는 옛날에 나성범이랑 박민우 보는 맛이라도 있었거든요. 그쵸. 못할 때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오죽하면은 트레이드로 지금 3경기 뛴 윤성민이 제일 탐나요. 타선에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쵸. 그리고 타이틀홀더가 없어요. 음. 항상 암흑기에 있는 팀들은 어떻게든 한 명씩은 볼만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LG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대영 도루왕, 조인성 2010년 골든글러브, 박영택 타격왕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NC는 뭐 이재학 신인왕도 있었고 그쵸.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있어서. KT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볼만한 선수 자체가 없다는 얘기 예, 아니에요. 전부는 김재윤이 그나마 조금 세이브왕 놀만 했는데 임창민이랑 많이 벌어졌죠. 세이브할 그쵸. 기회가 너무 기회가 없다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KT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꼴찌가 유력하죠.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성적이 어떻건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감독의 역량으로도 뭐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가진 전력이 워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과연 김진욱 감독이 그래도 이제 잠시 동안 현장을 벗어나서 봐온 그런 넓은 시각에서 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준다면은 좀 KBO 리그가 좀 보는 맛이 한층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뭐 성적은 그대로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분위기가 좋아서 해야 될 게 성적을 내는 성적이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성적이 따라오면 분위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네. 최고의 분위기는 성적이죠. 그쵸. 예. 성적이 좋으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분위기만 좋아서 뭐 할 겁니까? 그쵸. 뭐 플레이오프,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이런 걸 노리기보다 한번 뭐 후반기 승리하면 50%라도 해보자.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정신적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가진 전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튼 KT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한번 10개보다는 이렇게 간단하면 간단한 거고 좀 핵심만 찝어와서 좀 후반기 전망을 해봤는데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벌써. 그쵸. 전반기가 딱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후반기 전망이긴 하지만 저희가 전반기를 되돌아본 리뷰의 어떤 맞습니다. 시간을 갖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거의 아까 20명까지도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도 좀 20명까지 이제 들어와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다음 주에는 다시 또 파워랭킹인가요? 그쵸. 예. 조금 그때는 좀 기존과 다르게 좀 KT가 좀 올라가 있고 예.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기아가 꼴찌도 하고 KT가 1위 하는 날도 있고 그래야. 그렇죠. 좀 기아가 좀 자비가 없어요. 예. 뭐 맨십도 털고 켈리도 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연승 이제 또 후반기부터는 2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3연전이 아니고 2연전. 네. 진짜 체력 싸움에다가 연승 한번 타는 팀 난리 납니다 이제. 예. 또 이제 후반기는 후반기대로 그런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쫄깃한 맛이. 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체력과의 싸움이에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확실한 투수 2명이 있는 팀들은 그 투수를 사고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을 가능성도 좀 높죠. 아무튼 저희 방송 뻔뻔히어 66화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저희 파워랭킹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